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5장 음악치료 대상과 접근 C. 자폐증 자폐증은 1943년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였던 캐너가 11명의 독특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을 치료하면서 정의되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폐 증상의 진단과 정의가 재정립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폐 아동들의 사회적 결함에 대한 견해가 부각되었다. 자폐증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신장애 진단 및 편남의 전반적인 발달 장애에 포함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이전까지 정신병리적인 문제로 이해되어 왔던 자폐증을 발달 장애로 보는 개념상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 자폐아동학회는 자폐에 대한 행동적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에서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발달 과정. 둘째,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 셋째, 말하기, 언어 인지 능력. 마지막으로 사람, 사건 혹은 사물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자폐아이의 자폐 장애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3가지 자료의 통합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에는 측정된 자료,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그리고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적 특성을 관찰하여 얻는 자료를 활용한다. 자폐성 아동의 특수한 음악적 반응과 기술은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면서 다른 예술적 매개체 중에서도 효과적인 치료 도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타우트는 그의 연구에서 자폐 아동들과 같은 또래의 정상 아동들의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자폐 아동들이 정상 아동들과는 달리 시각적 자극보다 동요를 듣는 청각적 음악 자극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 아동들이 가장 큰 결함을 나타내는 부분은 사회성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육자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교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사 표현을 위한 몸짓이나 눈맞춤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이나 상대를 거부하는 표현 등을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상호 교류적인 행동 또는 대상에 대한 반응도 약하다. 베이컨은 음악의 사용은 자폐아동의 사회적 고립을 저지시키고 의사소통 패턴을 확립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면서 음악 치료가 자폐아동을 위한 성공적인 치료 양식의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자폐아동의 행동 수정을 위한 음악적 접근은 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브로우넬은 자폐 아동의 행동 변화에 관한 조사에서 자폐 아동들이 이야기보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 더 큰 행동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4명의 자폐 아동들에게 각각 3가지 환경에 참여하게 한 후 1시간 이후 행동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기초성과 비교하여 이야기 조건과 노래 조건에서 보인 행동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야기 조건과 노래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노래 조건에서 더 큰 행동 변화를 보였다. 자료에 의하면 자폐 아동의 약 50%가 언어 기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며 상황에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언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반향어의 사용이다. 반향어는 들은 말을 금방 따라하는 즉각 반영어와 과거에 들었던 말을 되풀이하는 지연 반향어가 있다. 볼텍스와 시몬스는 자폐 아동들이 반향어를 사용하는 것은 구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반향어를 그들의 형태적 또는 통합적 사고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시에게도 자폐 아동이 반향어를 하는 것은 청각적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이 단어나 소리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자폐 아동의 청각 자극 해석 능력이 청각 자극 수용 능력보다 떨어지므로 이들은 자극을 단순히 반복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처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반향어 사용에 대한 음악적 접근에서 브루샤는 반향어를 음악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치료적 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는 반복되는 반향어를 하나의 음악적 단위로 보고 소리 표현에 대한 창의력을 촉진하는 접근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치료적 논거를 바탕으로 개발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30세션의 음악치료를 받은 후 자폐 아동의 반영어 사용이 95%에서 10%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브로샤는 반영어 감소를 위해 음악치료와 언어치료를 접목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폐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언어 특성은 대명사 반전 현상이다.
이것은 나로 말해야 하는 경우에 너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도 역시 반영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많은 경우 자폐아동들은 언어적 표현을 하나의 자기자극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소리를 내므로써 경험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에드게터는 로돌프 로빈스의 창조적 음악치료 모델의 즉흥 연주를 사용하여 자폐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에 접근하였는데 집단 연주 활동을 통해 충분한 음악적 자극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적절한 언어적 반응이 감소하고 적절한 반응이 강화되었다. 반향어, 반복적인 말이나 소리들은 이들의 언어 발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므로 무조건 감소시켜야 할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적절하게 이용하여 언어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유하는데 이는 기존의 자폐아동 언어 치료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한다. 자폐아동들의 언어 기능의 또 다른 특성은 화형론적 기술의 결함이다. 화형론은 언어적 또는 상황적 문맥에 따라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말한다. 어떠한 지시에 대해 예 혹은 아니요 등의 답변을 할지라도 지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여광응은 자폐아동에게 언어적 교류에 필요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성 결함으로 인해 상대의 마음을 읽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서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감정적 상황에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자폐아동들은 자기 자극을 위한 반복적인 상동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손을 들어 흔들거나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등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며 심한 경우 머리를 때리는 등의 자해 행동까지 지속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낯선 상황이나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 부족으로 야기된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이러한 자기자극 행동은 의사소통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적절한 언어적 표현 능력과 함께 자기자극 행동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악 치료에서는 상동 행동과 자기자극 행동의 큰 동기를 감각적 피드백이라고 보고 이러한 감각적 피드백을 음악으로 대신하여 상동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치료 목적으로 한다. 자기자극 행동 감소를 위해 상반되는 자극제를 사용한 행동 수정 연구에서는 머리를 때리는 행동 감소를 위해 채를 쥐어주고 북을 연주하게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상동 행동에 대해 행동의 속도에 따라 피아노를 연주하여 아동이 본인의 행동과 환경에서 제시된 청각적 큐를 인지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러한 청각적 큐를 조절함으로써 상동 행동을 감소시켰다. 넬슨과 그의 동료들은 연구에서 음악을 자폐아동들의 반복적인 자기 자극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자극제로 활용하였다. 소라시와 그의 동료들은 청각적 리듬이 장애아동의 부적절한 자기자극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의 리듬적 요소가 자기자극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아동이 자기자극 행동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활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자기자극 행동이 감소하게 되면 아동은 생산적인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음악에 맞춰 아동의 반복적인 자기자극 행동을 자연스럽게 다른 음악 연주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폐아동의 행동적 문제에 따라 음악치료 세션이 구성된다. 자폐아동들은 의식적 행동과 동일성을 고집하는 성향이 강하여 어떤 물건의 특정 위치에 있었다면 계속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든지 활동의 순서에서 시작과 끝이 항상 동일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흔하다. 음악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세션 공간, 물리적 구조 또는 시작 노래와 헤어짐의 노래 등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D. 학습 부진과 학습 장애. 학습 장애란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는 장애를 뜻한다. 학습 장애에는 세 가지 장애 유형이 있는데 읽기 장애, 쓰기 장애, 그리고 산술 장애가 있다. 읽기 장애는 읽기의 정확도나 읽기 성적이 개인의 생활 연령, 측정된 지능, 그리고 나이에 적합한 교육에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장애는 통상적으로 감각 결함으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 산술장애는 산술 능력이 개인의 생활 연령, 측정된 지능, 그리고 나이에 적합한 교육에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쓰기장애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과 체계적인 문단을 쓰는 것과 같은 쓰기 능력이 개인의 생활 연령, 측정된 지능, 그리고 나이에 적합한 교육에서 기대되는 정도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말한다.
학습장애 아동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징을 살펴보면 지각, 주의 집중력, 그리고 기억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감각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심리적 활동을 지각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지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보며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도형을 좌우, 상하 등을 구분해서 지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글자를 전체로 지각하지 못하고 부분으로 지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특정 부분을 읽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주의 집중,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설사 아동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자극에 집중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한다. 톰슨은 학습 부진 아동들의 행동적 문제는 산만함, 충동성, 기분 장애, 과제 회피, 반항적 행동 등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학습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켄트웰과 베이커 그리고 마르게릿과 라비브에 의하면 학습 부진 아동들은 환경에서의 요구와 도전들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 문제 해결의 속도나 반응 시간이 또래보다 더 오래 걸리므로 이에 대한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해 학습의 지연을 보이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러한 불안한 정서가 오래 지속되면 학습 동기를 상실하게 되고 자긍심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이에 온, 오른스테인은 학습 부진을 포함하여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지적 영역의 한계는 결국 정서적인 문제라고 한다.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반영을 해주고 감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이러한 정서 문제로 야기되는 2차원적인 장애는 치료가 가능하며 잠재된 학습 능력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 학습 부진 학생들의 장애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 따라 음악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근본적인 기술 이론에서는 학습 부진 아동들이 교육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감각, 운동 영역에서의 감각 통합 훈련과 지각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음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음악 활동 내에서 악기를 통해 소리의 청각, 시각, 그리고 촉각적인 정보를 수용하고 종합하여 연주하는 행동을 제공함으로써 인지 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행동이론 시각에서는 행동적인 문제로 인해 학습에 임하는 자세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행동 수정을 통해 착석 행동을 유도하고 학습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강화제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음악은 아동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제로 쓰였으며 악기 연주 시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통해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인지 이론에서는 학습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고 일반화시키는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필요한 추상적 사고력의 어려움으로 학습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정현주는 학습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리듬의 시간적 구조와 선율의 공간적 구조 개념을 인지하고 모방하는 훈련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학습시켰으며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훈련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 기억 및 장기 기억력이 촉진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긍심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스틸리는 학습 부진과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음악적 사정에서 표 2-5-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음악 인지 기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표 5-2 진단가와 음악치료사의 영역별 사정 영역 대근육 소근육 기능 진단가의 사정 1. 소근육 기민성의 결여 2. 복합과제 수행의 어려움 음악치료사의 사정 1. 발과 손을 이용하여 단순한 리듬을 연주할 수 있으나 지속하기 어려움 2. 건반 악기 연주 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방향감과 균형감 1. 반향감에 어려움이 있음 1. 건반음과 악보를 보고 음고와 상향, 하향을 규명하기 어려움 2. 악보에 기보된 음고 방향을 건반과 일치시키지 못함. 시각 운동 기능 1. 시각 정보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지 못함. 1. 악보의 음들을 건반으로 옮기지 못함. 2. 악보의 음을 기보하지 못함. 3. 제시된 리듬 패턴을 연주하지 못함. 언어적 기능 1. 정확하지 못한 청각 기능 2. 청각적 자료 처리에 대한 집중력이 약함 3. 단어의 의미의 이해 부족과 혼란을 보임 1. 학습한 개념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반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틀린 음을 듣고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학습 기능 1. 간단한 단어에 대한 읽기 능력은 있으나 정보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능력은 약함. 1. 독립적 개념들 리듬을 이해하나 한 가지 이상의 개념들을 동시에 인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악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3. 박자, 계명 등의 음악적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4.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 약함. 이와 같이 학습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음악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박혜영의 연구에서는 수학과 과학 성취도가 음악인지 기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해 음악을 적용한 교육적, 치료적 전략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실패와 좌절 대신 자긍심과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음악 활동과 함께 학문적 개념을 다루었을 때 음악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G. 펠러는 그의 연구에서 기억력 강화를 위한 음악 사용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습득된 정보를 멜로디 또는 리듬 단위로 구조화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기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사용되는 음악의 형식은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 형식 내에서 선율적인 패턴이 반복됨으로써 음악의 친밀감과 새로움의 조화를 경험하도록 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주의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장애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과제 수행력의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임명희는 음악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처음에는 하나의 과제 수행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복합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음악 치료 접근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음악 활동은 복합 과제 수행력과 이에 필요한 집중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과제 수행은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시각적 정보 처리 기술 강화를 위해 악보를 보는 작업, 두 번째는 기보된 음들을 정확히 연주하는 것, 세 번째 추가적으로 왼손과 오른손 사용을 차례대로 또는 동시에 사용하는 작업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복합 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학습에 필요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정현주는 음악을 듣고 기억하는 데에 복합적인 의식 활동이 요구되며, 일련의 소리 자극들이 음악으로서 의미를 갖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소리 정보의 내재해 있는 특징들을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므로 음악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학습 기술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다.